또 다음 얘기를 해보면 가을 다음 가을 이런 얘기 자꾸 합니다. 이제 가을 없지 않느냐. 계절 분류할 때 전통적으로 있는 겨울은 세 달, 각각 그렇죠. 석 달씩 이렇게 나눠놨었는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상학적으로 볼 때는 계절 분류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기상학적 구분법이 뭐죠? 기후 변화로 인해 체감할 수 있는 그 계절 변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평균 기온을 가지고 사계절의 시작일과 길이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가을의 시작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다시 올라가지 않은 첫날을 정해집니다. 즉 말하면 일평균 기온을 가지고 계절의 첫날과 길이를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설명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상학적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인 날이 일상화되어 있는 기간, 이거를 여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교차가 하루에 한 10도 정도 벌어집니다. 그죠? 대체로 보면 더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일최고 온도가 한 25도 정도가 되면은 일평균 온도는 한 20도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온도가 기상청 발표가 한 25도 정도부터 더 높은 정도 수준이 일상적이 되면 이게 기상학적으로 보면 여름이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4월 정도가 되면은 우리 길거리 가면 벌써 짧은 팔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4월이 되면 낮 기온이 25도, 6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제로는 기상학적으로 보면 여름이 막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작년 경우에 보면은 11월 13일까지 29.3도였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온도가 20도 정도 떨어지면서 기상청 한파 특보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10월 말 이때까지 여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면은 짧게 봐도 5월에서 9월까지 보면은 1년 중에 한 5개월 정도가 여름이 된 거고 그다음에 겨울은 그만큼 좀 짧아졌고 그다음에 봄, 가을은 기상학적 봄, 기상학적 가을 이렇게 하면은 그 일수는 크게 변화가 없고 단지 봄은 빨리 시작되고 빨리 끝나고 가을은 늦게 시작되고 늦게 끝난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지만 봄도 여름 같은 봄이 있고 겨울 같은 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5도에서 20 사이는 봄, 가을이니까. 근데 과거에는 좀 온도가 낮은 수준의 봄, 가을이 많았다고 한다면 요즘은 여름 같은 봄, 여름 같은 가을 이게 매우 길어진다는 거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가을에 일수는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11월 상순까지 여름 같은 날이 가을에 쭉 이어지니까 가을다운 가을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 가을 겨울 기후 전망 한번 해보죠. 조금 선선해지긴 했습니다. 날씨가 가을 날씨 그래도 그나마 이런 가을 날씨 얼마나 좀 저희들이 즐겨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앞으로 가을 장마 태풍 예상 어떻게 하시는지 청장님 말씀 좀 들어보죠. 예. 보통 가을철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올해 이번 같은 경우 10월 달 정도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아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11월 달에는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를 일시로 받겠지만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량 전망은 10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11월과 12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많아 강수량은 평년보다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에 대한 전망은 올 가을철 우리나라에 주는 주로 태풍 개수는 0.9개입니다. 0.9개인데 이것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수축 정도에 따라서 10월 전반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올여름 기온 40도 넘어갈 것이다. 40도 정도 될 것이다 말씀하셔가지고 그다음에 또 비가 한번 크게 오면 가을이 여름이 오고 더위가 꺾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쪽집게처럼 맞추셔가지고 요즘 쪽집게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올 겨울 날씨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 겨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상청에서도 전망할 때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북서쪽으로 많이 발달할 것이다 이런 계절 전망이 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수 온도를 보면은 올해가 아직까지도 라니냐로 선언은 안 됐지만 라니냐적 특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철로 접어들면 훨씬 더 강해지고 그렇다면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일교도와 해수 온도를 생각해 보면은 남서풍 계열의 공기가 지속적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야간에 열대야 현상도 굉장히 심각할 것이고 습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고 그리고 제가 역대급이라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40도가 넘느냐고 그 질문을 받았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안 한 거죠. 거기다가 그까지는 안 갑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넘어갈 수도 없다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 겨울 같은 경우도 이게 라니냐로 갈 가능성이 많고 라니냐의 수준까지 안 가더라도 이미 라니냐적 특성은 뭐 크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추운 겨울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는 저만 전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연구기관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 12월, 1월, 2월, 3개월에 걸쳐 가지고 500헥토파스칼의 그 한기가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컴포지트 맵 합성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 기후 변화 경향과 여기에 따른 우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 이상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얘기할 때는 그 티핑 포인트, 기후 티핑 포인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극단점이다, 급변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놓고 나온 용어 중에 제임스 한센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은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포인트 오브 노 리턴 타임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대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오레곤 대학의 슈나이더 교수는 고무줄 이론을 가져와서 고무줄을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늘었다가 놓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끊어지고 그러면 다시 이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금은 기후위기 티핑 포인트에 이미 우리는 들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근거를 뭘로 들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일상 우리 쉽게 경험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어떤 계절이 되면 물고기도 어떤 게 안 잡히면 다른 대체적인 게 좀 잡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는 싸고 이런 게 있었고 농작물도 어떤 게 안 되면 다른 거는 또 농사 잘 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마트에 가보면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하나도 없고 잘 된 농산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중에서 그래도 걱정 없다고 하는 거는 쌀밖에 없는데 이 쌀 같은 경우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원래 여름이 2, 3도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온 때문에 일본에는 쌀 농사까지 흉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쌀도 우리가 먹는 이 찰기가 있는 자포니카 같은 경우는 온대 기후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기후 적합성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 문제는 먼 나라라든가 몇 년 후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게 발을 디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장님. 대구는 원래부터 데프리카라는 닉네임으로 또 유명한데 그만큼 더웠습니다. 지금도 더위 이러면 사람들이 실제 기온과는 무관하게 대구를 떠올리는데요. 대구지방기상청은 그래서 전국 기상청 중에 특별히 이 폭염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폭염 관련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대구기상청이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대응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연재난 중에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기상청에서는 폭염특보와 폭염 영향예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온과 습도를 고려해서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를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해서 폭염특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폭염이라도 분야와 대상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 정보가 다릅니다. 폭염 영향예보는 보건,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위험 수준 분포도와 폭염 영향 전망과 대응 요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향 정보는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단계로 시, 도 단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 영향 예보는 기상청 누리집과 날씨 알림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직접 주민에게 문자를 전달하거나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교육, 폭염 예방 캠페인 등을 기상청에 직접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